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들이 수업 들을 때는 아침이 아닐 수도 있지만 제가 영상을 지금 아침에 한 7시 반쯤 되는데 찍고 있어서 여러분 굿모닝이라고 좋은 아침이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좋은 저녁이 될 수도 있고 행복한 아침이 될 수도 있겠죠. 자,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 영상을 공부를 합시다. 피하지 못하면 즐겨라. 이런 말 별로 아닌 말 같지만 굉장히 우리 살아가는데 우리 인생의 어떤 방향을 설정해주는 그런 좋은 문구 같습니다. 피하지 못하면 즐겨라. 피할 수 없다면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긍정적으로 생활하자. 이런 뜻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경비원의 복장과 장비, 출동 차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복장은 제복 같은 걸 주로 말하고 장비는 경비원이 근무 중에 휴대하는 어떤 장비입니다. 그러니까 경적, 호각이죠. 단봉, 약간 짧은 경찰봉 같은 거, 분사기, 그 다음에 출동 차량. 출동 차량은 주로 기계경비업체 소속 경비원에게 해당이 되겠죠. 이런 것들도 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비원이 아무 복장이나 통일되지 않은 아무 복장이나 어떤 경찰하고 유사한 복장을 착용하거나 군인하고 유사한 복장을 착용하거나 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법에 휴대할 수 없는 어떤 무단으로 어떤 장비를 차용한다. 전자청력기를 휴대한다. 안 되겠죠. 출동 차량도 경찰 차량, 또 소방 차량, 군인 차량하고 비슷하다. 이런 건 곤란할 것 같아요. 물론 법에는 경찰 차량 또는 군인의 차량과 구별해야 된다고 적혀 있지만 어쨌든 관공서의 차량과 비슷하게 운영을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나 출동 차량인 것이 표시 나야 되겠죠. 그러니까 세콘 같은 차량, ADT 캡스의 차량 이런 거 보면은 경찰 차량은 아닌데 뭔가 어떤 긴급 차량이다. 비상시에 출동하는 어떤 차량이라는 것이 표가 나도록 회사에 이름표도 붙어 있고 로고도 붙어 있고 색상도 디자인도 이렇게 구별이 되도록 만들 수 있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경비업 관련 규정에 어떤 기준을 적어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그 세부 내용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먼저 이 복장입니다. 이 복장에는 제복과 이름표를 주로 얘기하는데 이 복장의 선정권자는 경비업자입니다. 관할 경찰 관서장이 아니고 경비업자가 최종적으로 자기 소속 경비원에 대한 복장을 정하는데 무작위로 정할 수 없습니다. 마음대로 정할 수 없고 일단 기준이 있는데 이번 구별입니다. 경비업자는 경찰 공무원 또는 군인의 제복, 색상, 디자인 등이 명확히 구별되는 소속 경비원의 복장을 정해야 된다. 군인 제복하고 달라야 되고 경찰관 제복하고 달라야 된다. 명확히 구별돼야 됩니다. 비슷하면 안 된다. 오인받을 수 있는 복장을 정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사진 제출이죠. 자, 경비업자가 경비원의 복장을 정한 경우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관할시도 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전자문서로 신고도 가능합니다. 신고 의무가 있고 신고를 받은 시도경찰청장은 사진을 검토한 후에 복장이 경찰관 복장 또는 군인의 복장과 유사해서 시정할 필요가 있다. 일단은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받은 경비업자는 당연히 이를 이행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행보고를 해야 됩니다. 자, 이행보고를 할 때는 문서로 해야 되는데 시정명령 이행보고서 또는 전자문서로 된 이행보고서를 작성을 하는데 이때는 이행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경찰청에게 제출을 해야 되겠죠.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자, 4번 약간 주의합니다. 경비업자는 신고서 또는 이행보고서를 경비업자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 소속 경찰서장을 거쳐 제출할 수 있다. 그러면 시도경찰청장에게 직접 제출할 수도 있고 거쳐서 제출할 수 있다. 이거는 할 수 있다잖아요. 재량 규정이죠. 이거는 결국에는 신고서 또는 이행보고서를 경비업자가 편의한 대로 해라. 편의를 봐준 겁니다. 이 경우 신고서나 이행보고서를 받은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관할 시도경찰청장에게
신고서, 이행보고서를 보내야 한다. 지체 없이 보고를 해야 되겠죠. 이름표 부착 의무 및 신고된 동일복장 착용 의무인데, 원칙적으로 경비업자는 소속 경비원에게 경비업무 수행할 때에 경비업체를 표시한 이름표를 부착하도록 해야 되고, 신고된 동일복장을 착용하게 하여야 됩니다. 자, 경비업체를 표시한 이름표를 부착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뭐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회사 이름이 다명이다, 회사 이름이 대한이다, 회사 이름이 민국이다, 업체 이름을 표를 부착해야 되고, 복장에 소속 회사를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다른 회사의 복장을 착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복장에 다른 회사로 오인될 수 있는 다른 회사하고 비슷한 이름표, 그런 걸 부착하면 안 된다는 되겠죠? 회사 이름이 원래 다명인데 이름표는 다명이 이렇게 붙여면 안 된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경비원은 경비 업무 수행 시 이름표를, 자기 이름표입니다. 이름표 홍길동이 문길동, 김장수는 김장수, 이름표를 경비원 복장의 상의 가슴 부위에 부착하여 이름을 외부에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이거는 크게 보면 두 가지 이름표를 달아야 되죠. 경비업체 이름표, 경비원 개인의 자연인 이름표, 두 가지 이름표를 달아야 됩니다. 경비원 실명제, 경비업체 실명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표를 단다는 것은 자기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합법성, 정당성,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름표를 다는 것이죠. 경찰관도 2000년대 이전에는 이름표를 달지 않았어요. 제 기억에 경찰관 이름표를 상위에 달기 시작한 것은 한 2000년대 초반쯤인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2000년대 초반에 경찰관의 이름표를 달고, 그때 달 때 경찰관들이 굉장히 저항이 많았어요. 말이 꼭 이름표를 달아야 되나, 제보를 입었는데 왜 이름표를 왜 달게 하느냐, 이건 너무 사생활 침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저항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상부의 강력한 지시로 이름표를 달게 되었고, 그 다음에 그 무렵에 고속도로에 과속 단속 카메라가 많이 설치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속도로에서 경찰관들이 과속 차량을 손으로 잡아가지고 면허증 안에 3,000원, 5,000원을 받던 그런 부조리, 비리들이 없어지기 시작했고, 한 2005, 6년경부터는 휴대폰이 보급되면서 즉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주고도 바로 신고하면서 누구한테 돈을 줬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더욱더 경찰관 비리가 없어지게 되었고, 한 2009년도, 10년도에 스마트폰이 본격적으로 보급이 되면서 이런 비리가 거의 99.9% 없어져서 지금 도로에서 경찰관이 돈을 받는다, 이런 것은 꿈도 꾸지 못할 일이죠. 그래서 제도의 변화, 어떤 실명제, 제도의 변화, 그 다음에 기계 시스템의 도입, 이런 것들이 경찰관의 부정부패 비리를 완전히 없애는 어떤 기회가 되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은 의미의 변화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찰관 비리는 사실상 굉장히 없어졌는데, 그와 반면에 새로운 형태의 어떤 문제점은 제가 볼 때는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 경비법 관련법 하면서 설명한 내용이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우리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 수사권이 독립돼서 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도록 되어 있고, 다만 검사의 보안 수사권은 남아 있습니다. 재수사 명령권하고 보안수사 명령권 남아 있는데, 이것을 없애느냐 마느냐 놓고 지금 어떤 정부에서 또는 여야에서 지금 논란이 많이 있죠. 그런데 어떤 검사장이 보안수사권도 없애야 된다, 폐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검찰청을 폐지하고 행안부 상관사나에 중수청을 두자, 그 다음에 공수청을 두자, 기소청을 두자, 이런 이제 법안을 거의 통과하기 직전에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검찰의 권력은 어떤 견제할 수 있을지 몰라도, 자, 경찰이 수사를 잘못했을 때 과연 이걸 누가 견제할 것입니까? 제가 볼 때는 경찰도 검찰도 완벽히 수사를 다 잘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어느 기관이든 경찰이든 검찰이든 권한이 세지면 그 권한을 남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든 검찰이든 권한을 견제할 수 있는 어떤 견제장치를 반드시 둬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정부 여당에서 추진하는 안을 이렇게 살펴보면 검찰청을 없애고 중수청을 만들다,
그 다음에 기소청을 만든다. 이러면 경찰이 수사를 잘못했을 때 도대체 누가 통제할 것인가, 견제할 것인가, 견제 기한이 없습니다. 경찰 내부 통제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팔은 안으로 붙게 돼 있죠. 그래서 그런 보안장치를 만들지 않게 되면 다시 자칫하면 옛날의 경찰 국가 시대로 돌아갑니다. 저도 경찰 출신이지만 권한이 세지면 반드시 권한을 남용한다.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검찰청이 없어지는 것도 검찰청이 검사들이 권한을 남용하기 때문이죠. 저도 검찰개혁의 방향에는 찬성하지만 현재 정부 여당이 취하는 검찰개혁의 세부적인 내용에는 찬성할 수 없습니다. 왜? 그 피해, 검찰청을 없애므로써 또는 경찰을 견제할 수 있는 기한을 없애므로써 발생하는 피해는 바로 국민이신다. 국민의 기본권을 제대로 보호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검찰이 아무리 미워도 경찰을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되고, 지금 또 사건 조정된 이후에 경찰의 업무를 어마어마하게 늘었습니다. 지금 검찰 수사 안 하거든요. 2대 범죄에 대해서 지금 사건이 있지만 실제로는 거의 수사 안 합니다. 그러니까 경찰로 전부 사건이 몰려서 경찰은 사건이 과부하 걸렸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3개월 하던 것이 수사하던 것이 고소고발 사건이 6개월, 7개월, 8개월, 9개월 막 합니다. 그러니까 그 수사를 의뢰한 고소인 고발인들은 속이 터집니다. 그리고 대부분 수사를 제대로 못해서 시간이 쫓겨서 부실 수사하는 경우도 왕왕 있다고 제게 들려옵니다. 고려대 법학대 전문대학원의 차진아 교수님이 국회에 나와서 얘기를 했죠. 저도 공감해요. 그러면 그 검찰 개혁을 하면서 검찰에서 그 검찰에 남는 인력, 업무가 줄어든 것에 대해서 인력을 경찰로 전환해 주든지 그런 조치는 하지 않고 그냥 무작정 검찰청만 폐지하고 중수청 만든다. 그래야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럼 중수청은 어떤 업무를 할 것인가? 과거에 했던 검찰이 했던 2대 범죄만 할 거냐? 일반 경찰이 하고 있는 사건도 할 거냐? 이런 것들도 명확히 기관 간의 균형을 맞춰서 개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정부 여당에 계신 분들이 보면 과거에 했던 검찰의 피해를 많이 입은 분들이라서 검찰청을 악으로, 검사를 악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개혁을 하는 것 같은데, 부디 국가 전체, 그 다음에 국민 전체를 바라보면서 개혁을 하는 것이 저는 올바르다. 미래 세대 우리 국민을 위한 것이고 현재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또 미래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국민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해야 된다. 그런 것을 이해 말씀드리고 우리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도 그런 방향에서 제 말에 공감을 해 주리라 저는 믿습니다. 다음 두 번째 예외로는 집단 면허 현상이 아닌 곳에서 신변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또는 경우에는 여러분 동일 복장을 착용할 의무가 없고 이름표를 부착할 의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변보호 업무는 은밀함을 요하죠. 그러니까 뭐 이름표를 단다, 제복을 착용한다, 뭐 신변보호 요원이 3명이 2명이 가는데 법정에 가는데 증인을 통해서 가는데 동일한 복장을 착용한다. 뭐 그러면 신변보호에 표가 딱 나죠. 그러면 신변보호 업무에 지장이 있습니다. 경호원이라는 것은 경호원이라는 표가 안 나는 게 좋겠죠. 그래서 경호원은 가능하면 주의 한계가 어울리는 복장, 그러면 경호 대상자의 복장과 비슷한 복장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경호 대상자가 뭐 등산복을 입었다. 그러면 경호원도 등산복 비슷한 걸 입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집단면허 이제 아닌 곳에서 신변보호를 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 법정에 동행한다. 이건 당연히 또 기업체 사장을 신변보호를 한다. 이러면 집단면허 현장이 아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동일 복장을 취할 의무가 없겠죠. 다만 신변보호 업무라도 집단면허 현장이다. 주주총회를 하는데 대기업 회장님 또는 사장이 참여한다. 그러면 집단면허 현장에서 신변보호 업무를 하는 거잖아요. 이때는 그 경비원이 동일 복장을 착용하고 이름표를 부착해야 됩니다. 또 경비 업무의 성격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관할 경찰 관사에 허용하는 경우, 자 이건 당연히 경비 업무의 성격상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관사장이 허용하는 경우는 당연히 이런 의무가 없죠.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집단면허 현장이 아닌 곳에서 신변보호를 수행할 경우는 동일복장 착용 의무, 이름표 부착 의무가 없다. 요거 구해두시고요. 경비원의 장비 출동 차량입니다. 경비원이 휘달선 장비의 종류는 경적, 단봉, 분사기 등이 있고 근무 중에만 휘달할 수 있고
휴무, 비번 때는 휴대해서는 안 됩니다. 장비의 대표적인 경단, 불입니다. 장비의 대표 세 가지. 자, 먼저 분사기입니다. 경비업자가 경비원을 하여금 분사기를 휴대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총포도금 화양행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미리 분사기의 소지 허가를 받아야 된다. 자, 세부 좀 살펴볼까요? 분사기는 가스 분사기를 말합니다. 자, 총포도금 화양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2조에 보면 소지허가 절차가 나오는데 여기에 3호에 보면 도금 화양류 분사기 나오죠? 분사기, 전자충격기 같은 것은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의 소지허가를 받게 됐습니다. 관할 시도경찰청장 아닙니다. 권총, 소총, 기관총 이런 것은 관할 시도경찰청장인데 칼, 화약,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은 서장이에요. 분사기도 서장이다. 자, 그러면 분사기 소지허가를 받으려면 경비업체 대표는 경비업자는 분사기를 소지할 경비원을 특정하여 관할 경찰서장의 사전허가를 받은 후에 경비원으로 하여금 휴대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면 경비업체에 경비원이 10명 있다고 치면 1번 경비원은 분사기 2번 경비원 누구 분사기 3번 경비원 분사기 이렇게 해서 경비원마다 소지할 분사기를 특정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통째로 10대를 허가를 받아가지고 경비업자가 마음대로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아무 경비원한테. 왜 이 분사기가 없어질 경우에 분실, 도난, 훼손되었을 경우에 누구의 책임인가를 명확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경비원을 특정한 다음에 소지를 받아가지고 그 특정한 경비원에게 특정된 분사기를 휴대해야 됩니다. 요거 주의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 분사기 또는 경비 장비를 임의로 개조하여 통상의 용법과 달리 사용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해서는 안 된다. 임의 개조 금지입니다. 사용 범위, 경비원은 경비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필요한 최소한 내적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허가는 문제 없을 거고, 단봉, 경찰봉은 경지법에 상할 수 있는 기준이 만들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특별한 규정이 단봉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경직법이 준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비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 범위 내에서 사용을 해야 된다. 4. 경비원은 근무 중 경적담봉, 분사기, 안전방패, 무전기, 기타 경비업무 수행에 필요한 것으로서 공격적 용도로 제작되지 아니한 장비를 휴대할 수 있고 안전모, 방검복 등 안전장비를 착용할 수 있다. 자, 안전모, 방검복은 안전장비에 속하죠. 그 다음에 경적담봉, 분사기, 방패, 무전기 등은 휴대용 장비죠. 휴대용 장비. 이거는 착용하는 장비. 안전모, 모자를 쓰는 거죠. 옷을 입는 거잖아요. 이건 착용한다고, 나머지는 휴대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휴대 장비, 안전 장비. 자, 장비의 구체적 기준은 별표 5에 따른다. 예, 별표 5입니다. 자, 휴대용 장비 한번 볼까요? 경적담봉, 분사기, 그 다음에 무전기, 안전방패까지. 여기까지. 요 안전모하고 방검복은 착용하는 복장이 착용한다고 했죠? 착용하는 장비입니다. 자, 그러면 경적은 금속이나 플라스틱 재질의 호루라기, 너무 당연한 거고, 단봉은 금속이나 플라스틱 재질의 전장 전체의 길이가 700mm 이하니까 70cm 이하의 호신용 짧은 봉입니다. 경찰관은 1m가 넘는 장봉도 있습니다만 경비원들은 70cm 이하의 단봉만 휴대할 수 있습니다. 분사기는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무전기는 송신시 실시간으로 수신이 가능한 것, 송신 수신이 가능한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안전방패는 플라스틱 재질입니다. 금속 재질이 아니죠. 자, 경적담봉은 금속 재질이 있는데 안전방패는 금속은 없고 플라스틱 재질입니다. 폭 500mm 이하, 길이 1000mm 하니까 가로 50cm, 세로 1m 이하의 방패로 경찰 안전방패와 색상과 디자인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된다.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착용하는 것은 안전모죠.
앞면을 가리지 아니하면서 머리를 보호하는 장비로 경찰 방송모와 색상 디자인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자, 앞면을 가리면 안 됩니다. 이게 안전모를 썼는데 예를 들면 눈 빼놓고 뭐 입, 코나 입을 가린다.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경찰 방송모는 앞에 이렇게 내리면 유리로 된 것도 있고 철망으로 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은 앞면을 가립니다. 철망이 내려와서 이제 돌이나 돌나 할병 나오는 걸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경비원의 안전모는 앞면을 가리지 않는 안전모를 해야 된다. 보통 우리 공사 현장에 보면 이 뚜껑이 있는 거 있죠. 뚜껑이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주로 써야 된다는 의미가 되어 있고, 경찰 방송모하고 명확히 구분이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방검복인데, 이거는 칼을 막는 복인데 방탄복이 아니고 방검복입니다. 칼로 찌르면 안 돼가요. 경찰 공무원이 사용하는 방검복과 역시 명확히 구분되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길이 70cm, 단봉은 70cm, 방패는 가로 50, 세로 100cm, 1m여야 되고, 명확히 구분되어야 되는 경우는 세 가지죠. 안전모, 안전방패, 방검복, 안암방이네요. 안암방은 명확히 구분이 되어야 된다. 출동 차량입니다. 도색 및 표지죠. 경비업자는 출동 차량 등의 도색 및 표지를 경찰 차량 및 군 차량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게 해야 된다. 자, 출동 차량은 주로 기계경비 업체가 출장소마다 2대 이상 보유하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사진 첨부의 신고. 경비업자는 출동 차량 등의 도색 및 표지를 정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하여 관할 시도경찰청장에게 신고해야 되고, 신고받은 관할 시도청장은 사진을 검토한 후에 도색 및 표지, 변경 등에 대한 시정명령을 할 수가 있고, 시정명령을 받은 경비업자는 이를 이행해야 되고, 관할 시도청장에게 이행보고를 해야 되고, 이행보고 방식은 신고서 또는 및 이행보고서를 주된 사무소 관할 시도경찰청장 소속 경찰서장을 거쳐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서 이행보고서 받은 서장은 지체 없이 자기 소속 시도경찰청장에게 신고서 또는 이행보고서를 보내야 한다. 요거는 경비원의 복장, 신고서하고 똑같죠? 복장, 이행보고, 신고서하고 동일한 방식입니다. 자, 복장과 출동 차량, 복장과 출동 차량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경비 전화의 가설입니다. 자, 경비 전화를 관할 신청권자는 관할 경찰관상의 시설주에 신청하여 특수경비원에 비치된 국가중요시설 등의 경비 전화를 가설할 수 있다. 자, 이게 경비업체의 경비 전화를 가설하는 것은 비상연락 목적이요. 경찰과 경비업체는 긴밀한 협조관계,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경비전화를 가설할 수 있습니다. 이 경비전화는 뭐냐면 여러분 군의 전화 같은데요. 경찰서에 가면 외부에 전화할 수 있는 일반 전화 말고 까만색으로 경비전화가 가설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찰서장실은 번호가 100번이에요. 경찰서장 부속실은 101번이에요. 그 다음에 상황실장 자리는 예를 들면 102번입니다. 그 다음에 경무과장실은 예를 들면 103번이요. 그래서 상황실장은 예를 들면 자기 책상에 앉아가지고 급한 일이 발생하면은 자기 경비전화를 들고 100번을 딱 누르면 경찰서장으로 다이렉트 연결돼요. 이게 바로 핫라인입니다. 경비전화입니다. 그럼 경찰서는 경찰서장을 중심으로 모든 부서가 경비전화가 가설되어 있고 책상은 담당자마다 경비전화가 다 가설되어 있어요. 그래서 군의 전화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 군의 전화 같은 경비전화를 경비업체에도 가설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경비전화를 가설하는 주체는 관서장이고 신청자는 시설주다. 그 다음에 특수경비원에 배치된 국가중요시설이죠. 그러니까 일반 경비업체는 가설할 수 없어요. 특수경비원에 배치된 쉽게 말해 특수경비업체만 경비전화를 가설할 수 있다. 비용은 누가 되느냐? 소유경비는 시설주에 부담을 한다. 그러니까 특수경비업자도 아니고 경찰서장도 아니고
시설주가 부담한다. 예를 들면 청원경찰 같으면 청원주가 시설주가 되겠지만 여기 청원경찰법에도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만 경비업법에도 경비자산을 가설하는 규정이 있는데 특수경비업체에만 적용되는 규정이다. 부산 같으면 특수경비원이 배치된 것이 김해공항이 있죠. 김해공항 같은 데는 김해공항관리공단이 있고 관리공단의 이사장이 시설주입니다. 시설주가 돈을 대 가지고 시설주가 신청을 하면 관할 경찰서는 어디냐면 부산 강서경찰서입니다. 강서경찰서장이 또는 김해공항경찰대장이 있어요. 경쟁입니다. 김해공항경찰대장이 경비자산을 가설할 수 있다. 무슨 이해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경비원의 복장과 장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 즐기면서 행복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강의를 들으셨다고 믿고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